소프트웨어의 사이버 보안 동향 및 시험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동차 도메인에 이미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 UN 레귤레이션 155번이 2021년 발효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7월부터 유럽 시장 주요국에 출시되는 차량은 이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몇 년간 발빠르게 이 사이버 보안의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사이버 보안 동향에 대해 좀 알아보고,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과 ISO 21434 표준에서 말하고 있는 보안 테스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순서인데요. 먼저 자동차 시장에서의 사이버 보안 기술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만든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인 CSMS와 ISO 21434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안 테스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와 사이버 보안인데요. 최근 자동차 시장의 보안 기술 동향을 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과 보안 기술의 융합입니다. 자율주행차 기술로 자동차 시장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의 사이버 보안 문제가 주목이 되고 있죠.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센서 그리고 카메라로 동작하는 이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해커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격하게 되면 이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악의적인 공격자가 자율주행차의 제어 시스템에 침입해서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차량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자동차 보안 기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결성과 이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자동차 보안이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율주행차의 연결성이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인데요. 차량이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서 인프라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공격 접점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이런 이유로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ISO, SAE 21434와 같은 이 자동차 보안 표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 기업과 보안 기업의 협력을 둘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시스템에서의 OEM은 샤시나 바디 그리고 ADAS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갔는데요. 지금은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차량과 이 전자제어 장치 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자율주행 단계인데요.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우리 생활 속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이런 기술의 발전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지 직접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대부분 레벨 2 정도의 수준이고, 레벨 3 이상의 기술은 연구소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센서와 통신 시스템 그리고 제어 장치가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이 자율주행차는 사이버 보안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 자동차 시스템에서의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지고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서비스를 조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개인용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형 자율주행차도 있고요. 그리고 물류 및 배송 서비스와 같은 우리 생활 환경에 밀접하게 접목되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몇몇 도시에서는 현재 자율주행 기반의 셔틀버스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도 있고요. 그럼 자율주행차가 운영되는 서비스 환경과 보안 기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운영 환경은 이 자율주행차와 백엔드 인프라 그리고 통신 채널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내부에는 자율주행을 위한 전자제어 장치와 센서, 카메라, 레이더 등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자동차를 제어하게 되는데요. 센서, 카메라, 레이더 등을 통해서 차량 주변의 환경 정보를 감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주행 경로 등을 결정하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요. 백엔드 인프라는 자율주행차와 연결된 서버,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이 되고요. 이런 인프라는 자율주행차가 생성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다시 자동차에 전달해주면서 자율주행을 위한 이제 사용자나 서비스를 관리하고 자율주행차의 업데이트를 이제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 채널은 차량과 차량 혹은 이제 차량과 인프라 간에 이제 통신을 제공해주게 되고요. 그럼 이제 자율주행차 환경에 보안 위협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보안 위협은 이 자동차의 제어 권한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 제어 권한 탈취는 아주 위험한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제어 권한 탈취는 또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나 펌웨어 변조, 그리고 이제 차량의 원격 제어 같은 원격 제어 해킹과 같은 이제 공격에서 보통 시작될 수 있죠. 그리고 백엔드 인프라의 보안 위협을 좀 살펴보면은 백엔드 서버나 클라우드 시스템의 정보 유출, 그리고 관리자 권한 탈취를 통한 이 데이터 탈취나 변조도 가능하고요. 이제 도스 공격을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통신 채널과 관련된 보안 위협을 살펴보면 차량과 인프라 사이의 공격을 통해서 이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획득하고 이 차량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이제 탈취한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 자율주행 서비스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안 기술은 그럼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차량 보안에는 자율주행차 내부 시스템과 관련된 정자 제어 장치, 센서, 카메라, 레이더와 같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모두 이제 포함합니다. 여기서 차량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시큐어 부팅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패치 관리를 통해서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테스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엔드 인프라에 대한 보안은 이 차량과 연결된 서버나 그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백엔드 인프라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방화벽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나 접근 통제 기술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 권한 관리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신 채널 보안인데요. 통신 채널에서는 이 차량 간 통신이나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을 가로채거나 혹은 변조해서 이제 차량의 동작을 제어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이제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프로토콜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무활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이 V2X 통신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고요. 실제 환경에서 이제 실증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 자동차 생명 주기와 이제 기업의 보안 관리 관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기업은 전사적인 사이버 보안 목표를 설정하고 이 전담 조직과 담당자를 배정해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자동차 기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안 관련 전담 인력이 부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과 전자제어 장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 보안 기술을 적용할 때 이제 회사 차원의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개발 단계에 필요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별도의 보안 전담 조직이 보안 도구와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연구개발 조직의 R&D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조직 내부에서도 개발 단계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이제 보안 전문 인력을 이제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고요. 특히 기존의 이 IS 26262 활동에는 없는 보안 위협 분석이나 침투 테스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을 위한 이제 새로운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업무를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 단계에서 뭐 퍼징 테스트와 같은 보안 테스팅이나 혹은 보안 테스팅이나 이런 검증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인력과 보안 전담 인력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이제 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도 이 암호키를 주입하거나 차량의 지속적인 취약점을 모니터링하고 취약점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사이버 보안 사고가 만약에 이제 발생이 되었으면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이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 제도와 그다음에 국제 표준 그리고 이제 보안 테스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자동차에서 이 사이버 보안이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 규정인 UN 레귤레이션 155번이 2020년 UN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이제 발효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유럽 주요국에서 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2024년 7월 이후에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사이버 보안 규정에서 요구하는 이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이제 준수하지 못하면 차량 제조사는 해당 국가에서 더 이상 차량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도 UNR 155를 차량 사이버 보안 규정인 도로 운송 차량법에 이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이버 규정의 준수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 UNR 155가 적용되는 대상을 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승용차와 상용차뿐만 아니라 이 전자제어장치가 탑재되는 이제 트레일러나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초소형 자동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UNR 155에서 요구하는 이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차량 제조사는 이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이 개발, 양산, 그리고 양산 후 단계 전체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지를 이제 입증하거나 혹은 이 사이버 위협과 취약점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CSMS라 불리는 이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은 UNR 155의 차량 형식 승인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차량의 형식 승인은 자동차가 사이버 보안을 고려해서 제작되었음을 이제 국가별 승인기관이나 혹은 승인기관이 인정한 시험 인증기관에 증명하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형식 승인을 위해서는 이제 차량 제조사는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승인기관이나 시험 인증기관에 이제 제출하는 게 필요하고요. 형식 승인에서 OEM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SMS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량의 위험 평가를 수행해서 식별된 위험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제조사는 차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차량 형식과 관련된 보안 위협과 취약점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격 탐지 활동 등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사이버 보안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의 이제 프레임워크를 보시는 것처럼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프레임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이 전사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각 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이 필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프레임워크는 4가지 영역으로 좀 분리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정책에서는 자동차 생명주기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보안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이버 정책은 일반적으로 규정과 지침으로 구성되고 이 프로세스는 절차서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정책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과 책임에서는 이 개발자와 시험 담당자 그리고 뭐 보안 엔지니어, 보안 관리자와 같이 다양한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역할과 책임은 이 자동차 생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보안 조치를 적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행 활동인데요. 수행 활동은 위험 분석과 평가, 그리고 보안 요구 사항의 정의, 보안 기능 검증하고 테스트, 그리고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는 활동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리체계 운영 부분인데요. 관리체계 운영은 보안 이벤트나 재해 대응,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보안 감사하고 이제 검토하는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관리체계 운영은 자동차 생명주기 동안 이제 보안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보안 사고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보안 개선을 이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ISO SAE 21434인데요.
이 ISO 21434에서는 자동차 시스템 생명주기 전체의 이 보안 요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1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5장에서는 기업의 사이버 보안 정책, 조직 문화, 감사를 포함하는 이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에 이 사이버 보안 활동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셉 단계나 제품 개발 단계 혹은 이제 위협 분석 및 위험 평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사이버 보안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가 이 사이버 보안 계획서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7장에서는 OEM이 사이버 보안 활동을 협력사와 수행할 때 필요한 요구 사항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력사도 사이버 보안 목표와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뒤로 좀 넘어가서 10장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의 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명세에 따라 제품의 아키텍처가 설계되고 통합 및 검증 활동을 통해서 컴포넌트의 구현과 함께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보안 테스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15장에는 아이템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이제 방법론인 타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자동차 사이버 보안 규정인 UNR 155번과 이 ISO 21434의 연계성인데요. UNR 155와 UNR 155 해설서에서는 이 차량 제조사가 차량 사이버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증빙하기 위해서 이 ISO 21434의 요구사항과 산출물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건 이 ISO 21434의 이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테스팅과 관련된 내용을 V 모델에 이제 대입해 본 것인데요.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이 타라 분석을 통해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보안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보안 요구 사항을 이제 개발 초기 단계, 2단계에서 이제 도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 미스라 코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테일러링 작업을 수행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 소스 코드 레벨에서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제거하는 이 정적 분석 활동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단위 통합 시험 단계에서는 이 IS 26262와 마찬가지로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를 통해서 코드 커버리지를 확인하고 이때 이제 일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보안과 안전 요구사항이 동작하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실행 시간이나 응답 시간을 이 단계에서 이제 측정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조금 이제 생소한 부분이 아마도 이 취약점을 스캐닝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퍼징 테스트나 그다음에 침투 테스트 관련된 내용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ISO 21434의 보안 테스팅 중에 이 정적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정적 분석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이 소스 코드 자체를 이제 분석해서 소스 코드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한 다음에 이 미스라 C나 C++와 같은 코딩 가이드라인의 어떤 위반 사항이 소스 코드에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있진 않은지 이런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는 이 가장 효율적인 테스팅 방법인데요. 커버리티는 ISO 21434나 ISO 26262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적 분석을 위한 테스팅 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다양한 이제 OEM과 티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커버리티는 그 CI/CD 파이프라인에 통합되어서 이 소스 코드가 커밋 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적 분석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보안 취약점을 조기에 이제 발견해서 취약점에 대응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게 해주고요.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의 보안과 안전을 평가할 수 있는 보안 테스트 기법들을 조금 이제 나열해 보았는데요. 먼저 펑셔널 테스팅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이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의 통합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요구사항대로 잘 동작되는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는 이 vulnerability 스캐닝은
자동차 시스템이나 운영 체제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알려진 취약점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한 이제 취약점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적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퍼징 테스트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검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험 대상 시스템에 예상하지 못한 이제 입력을 예상하지 못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서 보안 취약점이나 이제 비정상적인 동작을 찾아내는 시험 방법이고요. 본래 이 퍼징 테스트는 랜덤 테스트에서 발전해서 이제 온 테스트 방법인데요. 이 IEEE에서는 이 부정확한 입력값 또는 이제 부하가 심한 환경적 조건에서 시스템이나 이 시험 대상이 되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올바르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퍼징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테스트 케이스들을 시험 대상이 갖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로 자동차 시스템에서는 캔 통신을 사용하겠죠. 캔 통신을 통해서 시험 대상 시스템에 넣어주고 이때 뭐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점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이제 모니터링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페네트레이션 테스팅은 실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악의적인 공격자의 공격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시스템의 보안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보안 결함을 이제 식별하고 타라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이 보안 요구 사항이 실제 잘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이 침투 테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ISO 21434와 SBAM인데요. SBAM은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문서화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에게 이 보안 측면에서의 위협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 ISO 21434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SBAM의 활용이 이제 필요합니다. SBAM의 역할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BAM은 이 소프트웨어의 투명성과 이제 추적성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SBAM에는 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와 라이브러리 목록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OEM과 이 협력사는 이 SBAM을 공유하고 유지하면서 이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모든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보안 취약점 식별과 관리를 제공합니다. SBOM은 각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와 라이브러리의 버전, 그 다음에 라이센스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 누락된 목록이 여기서 발생이 되면 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에 대한 취약점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 SBAM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이 법정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뭐 자동차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법정 요구사항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SBAM을 유지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이 OEM과 협력사는 이 법적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관련 규정을 이제 준수할 수 있고요. 끝으로 문제 해결과 이제 유지보수가 용이해집니다. 유지보수성이 향상되는 건데 SBAM은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그 문제 해결과 유지보수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이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와 라이브러리의 명확한 이해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SBAM을 관리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CSMS와 ISO 21434는 이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중요한 프레임워크이고 이제 표준이죠.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보안 기술을 보시는 것처럼 5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보안 요구사항 분석과 이제 첫 번째로 관리인데요. 이 CSMS와 ISO 21434는 이 자동차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CSMS 프레임워크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개발자들이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적절한 보안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이제 당연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위험 평가와 분석인데요. 이 하라와 타라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분석해서 적절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자동차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보안 테스트와 이제 검증인데요.
이 자동차 시스템의 보안을 이제 확인하고 검증하는 활동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CSMS에서도 이 보안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정의하고 시스템이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이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결론인데요. 마지막 결론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심의 보안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도출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 소프트웨어 보안에는 이제 개발부터 테스트, 생산까지 통합된 접근 방식의 팀워크가 이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발 조직을 위해 포함한 이 모든 부서가 공동의 보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결해야 할 장애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보안 말고도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까지 추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보안을 위한 교육을 받거나 혹은 이제 보안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보안 인식의 강화나 그리고 이제 자동화 도구를 도입해서 이제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보안 요구 사항을 통합하고 CI/CD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제 보안 인식 강화는 이제 보안을 개발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개발자분들에게 이제 보안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보안 위험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서 보안 문제를 인식하고 보안을 개발 프로세스 일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동화 도구의 도입인데 이제 보안 테스트와 검증을 자동화하면 보안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적 분석이라든지 뭐 퍼징 테스트와 같은 이제 시험 도구들을 도입해서 취약점을 빠르게 발견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안 요구사항을 통합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안 요구사항을 개발 프로세스에 명확하게 이제 통합해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우리가 업무할 때 보안을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오래전부터 이제 데브옵스와 함께 이제 많이 구축하고 있는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안 시험을 뭐 자동화하고 소스 코드의 변경이 통합되거나 배포되기 전에 보안 테스트가 수행되도록 이제 보장해 주는 것들, 이런 이제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내용을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5가지 이 단계를 통해서 개발자 중심의 보안을 이제 실현하고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